여러분, 여기는 일요일 점심입니다. 일요일 점심에 또다시 이제 외식을 하고 싶어서 한번 도어대시 앱으로 주문해 봤습니다. 방금 지금 보니까 플랜트비라는 데서 음식 배달이 저희 집으로 완료되었다고 하고요. 도어대시는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앱인데, 여기도 YC 컴퍼니고, 이 비건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비건에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플랜트 B라고 해가지고 저는 여기서 주문했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옵션이 많진 않아요. 미국도 이 플랜트 베이스드 다이어트에 대한 옵션이 많진 않은데, 여기 플랜트 B는 보니까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고기 같은 패티를 사용해가지고 햄버거를 만드는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한번 먹어보면서 오늘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말에 지인분들이 놀러 오셔가지고 여기서 피자를 먹었고, 네, 드롭오프하고 갔다가 여기 플랜트 B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고, 플랜트 B라고 해서 왔고, 플랜트 B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마 플랜트 베이스드,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식단만 하는 곳인 것 같고요. 저는 사이드로 그 고구마 튀김을 시켰고,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비건 버거를 시켰습니다. 요즘은 치즈도 비건이 나와요. 제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야채만 먹다가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비건 치즈도 나오고요, 플랜트 베이스드 치즈도 나오고, 치즈 얼터너티브가 나와있죠. 치즈를 대체하는 식품. 그리고 이렇게 스크램블드 에그를 먹을 수 있는 저스트 에그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 상장사인데 비욘드 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생긴 식물 대체식을 팝니다. 근데 네, 오늘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미국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고객들이 찾는 브랜드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젠지라고 되어 있는데, 젠지들이 어떤 브랜드를 쇼핑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브랜드나 아니면 회사에게 기대하는 건 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한번 먹고 들어가서 발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첫 맛만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예쁘게 오진 않았어요. 보통 햄버거보다 예뻐 보이진 않고, 그리고 뭐 제가 과거에 먹어봤을 때도 그렇게 맛이 다르진 않지 않을까. 네. 근데 그냥 햄버거 맛이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고 조금 더 고소한 맛이 없고요. 고기에 고소한 맛이 없고, 근데 그 씹는 텍스처 맛이 비슷하니까 다들 이거를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고구마 프라이는 고구마 프라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객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비건 햄버거 먹는 영상이 이 편집 과정에서 앞에 들어갈지 뒤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비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너레이션 Z라고 해서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탄생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1983년생으로 이제 밀레니얼 혹은 제너레이션 Y라고 불리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젠 Z를 왜 이해해야 되냐고 여쭤보신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10대들이 그리고 20대들이
미래의 주요 소비자층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이 어떤지를 저희가 이해해야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뷰티에 관련된 리포트이고 뷰티에 국한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모든 컨슈머 회사, 소비자 회사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우신 거를 하시는 일에 많이 도입을 해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두 군데서 리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스타일러스라는 곳에서 가져온 리포트고 두 번째는 헐 캠퍼스 미디어라는 곳에서 가져온 리포트입니다. 조금 숫자는 다르고 그리고 이거의 사실 여부를 제가 검증하진 않았지만 여러분께서도 이 숫자가 맞는구나 틀리구나를 보시기보다는 방향성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처음에 볼 리포트는 스타일러스 리포트에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면은 With Generation Z accounting for 40% of global consumers, 벌써 제너레이션 Z가 세계 소비자층의 4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맥킨지 2019년 리포트에 의거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Beauty brands are keen to connect with the complicated court라고 해가지고 이 소비자층과 이 뷰티 브랜드들은 정말 연결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뷰티 브랜드들이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이들에게 뭔가를 셀링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 다음 거를 보면은 Teens value inclusivity. 10대들은 inclusivity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inclusivity를 찾아보시면 포용력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 포용력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이제 영어 컨텍스트에서 inclusivity는 세대 간의 통합, 네, 세대 간의 통합, 그리고 이제 젠더 간의 어떤 성 간의 이제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간의 어떤 뭐랄까요, 통합적인 사고, 그리고 이제 바디 타입, 누가 날씬할 수 있고 조금은 덜 날씬할 수도 있지만 그런 바디 타입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것, 그리고 스킨톤, 피부 색깔에 대해서 과거에는 모델들이 다 백인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조금 더 포용력을 가져서 다양한 그런 것들. 그래서 사람 자체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인간은 동일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거를 이 포용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10대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봐요. 그리고 인디비주얼리티 그렇지만 독립적이고 또 그렇지만 커뮤니티적인 성향을 띈다. 하지만 self-esteem이라고 해가지고 자존감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10대들은 커뮤니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포용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자립심도 강하지만 개인에 대한 자존감은 낮다. 그리고 스킨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이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아주 중독되어 있고 crave IRL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IRL은 in real life 그러니까 실제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 삶에서 느껴질 수 있는 experience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제 이거를 다른 뜻으로 해석해 보면은 그 요즘은 브랜드들이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in real life experience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동떨어진 아주 멋있는 모델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델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in real life experience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젠지들은 이런 거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오버뷰 내용이고요. 그럼 더 진행해 보면은 91% want to change the world. 젠지의 91%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한대요. 네, 이거는 정말 공감되는 게 어떤 우리의 뷰티 제품을 하나 살 때도 이분들은 그냥 내가 이걸 소비하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사는 데 있어서 너무 다양하게 꼼꼼하게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소비하지만 지구를 구한다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88% want to hear about a brand sustainability effort. 88%의 이 젠지 고객들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이 오늘 내기할 모든 내용이 젠 Z에만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밀레니얼들도 바뀌고 있고
전 소비자층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비자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사상, 철학, 그리고 가치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구매 의사결정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85%의 고객에게. 그리고 또 다른 85%의 고객은 내가 직접 고르는 걸 사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76%의 고객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싶어 하고요. 이거는 뭐 꼭 76%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diversity는 다양성인데 광고 안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용력 관련해서 다른 바디 타입, 다른 스킨 톤, 피부 색깔, 그리고 다양한 젠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고 다양한 제너레이션. 그래서 할머니 모델도 있고 할아버지 모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있는 diversity in advertising을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서 이걸 보셨을 때 맞아. 91%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회사에 도입하고 우리 팀에 도입하고 프로세스에 도입해서 이들이 정말 우리 제품을 사거나 우리 브랜드를 샀었을 때 내가 세상을 구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아니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라면은 이 슬라이드를 제가 정말 다양한 미팅에서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광고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캠페인 촬영을 할 때 아니면 회사 내에서 채용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게 다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하시는 업무에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포용력을 가지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다시 슬라이더스 리포트로 돌아와서 이거는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거는 이 초록색 지역에 한정된 제너레이션 Z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아니면 남미 이쪽에 아니면 중동에 있는 고객층을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미국,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호주 쪽에 있는 고객들 젠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소셜 미디어 때문에 세상은 굉장히 트렌드에 있어서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유가 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트렌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이제 여러 가지 스탯들을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스탯이라고 하면 이제 수치들을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젠지가 글로벌 전 세계 소비자층의 40%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젠지의 86%는 뷰티 쇼핑을 하고 있다. 뷰티 쇼퍼다. 그리고 젠지가 1년에 쓰는 소비재에 쓰는 1년에 쓰는 금액이 143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143조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뷰티 인더스트리 사이즈가 뭐 600조, 700조라고 하면은 벌써 한 25%? 아니면 20% 정도를 이 젠지가 쓰고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 걸 가보면은 이제 인클루시브하고 인디비주얼의 전체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48%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제너레이션 Y를 거친 젠지 세대들은 48%가 백인이 아니라고 해요. 미국도 제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여기도 처음에는 인디안들과 백인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아시안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종이 이제 섞이게 되면서 48%의 고객들이 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었을 때 백인 모델이 뷰티의 브랜드를 이제 뭘까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못 하는 거죠.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모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다양한 사람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거는 제가
건너뛰고요. 13세, 37세 고객들은, 여성 고객들은 뷰티 브랜드가 더 다양한 피부 색깔을 위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95%가. 그러니까 이제는 뭐 파운데이션 아니면은 뭐 파운데이션 말고 뭐 아무튼 페이스 프로덕트를 생각했었을 때 보면 뭐 쿠션 이런 걸 봤었을 때 정말 다양한 스킨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이게 고객들에게는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개발하는 게 그렇게 몇십 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회사도 좀 캐치업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고객들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지금 미국의 기업들에서 고용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 백인 인구는 31%에 가깝게 되지만 17%만이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채용되고 있다. 이 숫자는 올라가야겠죠. 그리고 77%의 고객들은 그 소셜 미디어에서 젠더 이퀄리티, 남녀 성차별이 없는 이제 성평등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브랜드들을 더 선호한다고 해요.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뭐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이것도 남자라고 해서 남자라고 불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희지만 보이기에는 희지만 제가 뭐 짧은 머리에 뭐 수염이 나면 희라고 볼 수 있지만 쉬라고 불리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편견이 가지고 보면 안 돼서 이제 젠더 뉴트럴 프로나운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회사 이메일에도 보면은 이제 내 이름은 누군데 나는 he, she 뭐 he, him 뭐 아니면 she, her 이런 식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내용을 밑에다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제 어떤 성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의 젠지가 참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여기 나온 것들이.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젠지들은 그만큼 생각이 넓어지면서 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self-esteem 아까 얘기했던 자존감 서포트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57%의 10대들은 소셜 미디어 때문에 굉장히 어떤 내가 예쁘고 잘생겨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데요. 네. 참 이건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밀레니얼들은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소셜 미디어 즐기는 용어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소셜미디어 안에서의 슈퍼스타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공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57%. Over half of UK 18 to 24-year-olds have felt anxious because of their body image. 네. 자신의 몸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영국 18세에서 24세들은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압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용력을 가지는 세대이지만 자기 자존감에 있어서는 소셜미디어에게 받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감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스킨케어 세비라고 해가지고 스킨케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다. 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13%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의 스킨케어 시장은 2018년에 13%가 성장했대요. 하지만 메이크업 시장은 1%만 성장했다. 이게 18년 데이터인데 19년, 20년은 더 이 숫자가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 스킨케어라는 거에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2020년에는 컬러 메이크업에 대한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5% 미만의 마이너스를 경험했는데 원래 서양 그 메이크업 시장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웨스턴 마켓의 메이크업 시장은 굉장히 크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젠시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셀프 케어 나 자신을 그냥 예쁘게 보여서 메이크업에서 예쁘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케어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2018년에는 이게 13%나 성장을 했다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38%의 젠지 여성들은 매일매일 화장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 38%라는 그 숫자보다 더 대단한 거는 2015년 대비 50%나 줄었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한 반 정도의 여성이 매일매일 화장을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2018년 아니면 19년 이때 들어서는 3분의 1만 지금 화장을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킨케어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나를 가꾸는 게 어떤 이제 케어로 가꾸는 게 중요하지 더 예뻐 보이고 그냥 메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지 않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in real life에서 experience 이제 in real life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이 사람들에겐 중요하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90%의 10대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화장품을 사는 걸 더 좋아한대요 온라인보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90%의 10대들은 오프라인에서 화장품 사는 걸 더 좋아한대요 온라인보다. 저는 이게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온라인도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지만 저는 온라인이 100% 시장을 가져가는 시장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프라인의 비율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저희 회사는 저는 50대 50을 유지하고 싶어요. 온라인에서는 컨텐트, 리뷰, 마케팅 채널이 되어주는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고객들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래 전 회사도 온라인 중심이었고 그리고 미니박스도 초기 몇 년은 온라인만 했었었는데 이 뷰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리테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를 고르라는 형식이었다면 저는 옴니 채널 전략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다음 세대 고객들의 90%는 인스토어 전략을 아니면 인스토어 경험을 너무나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프라인 경험을 증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우선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60%의 젠지 사람들은 어떤 럭셔리한 프로덕트를 경험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봤거든요. 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화장품 제품을 사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발견했는지, 뭐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컨텐츠를 하고 있는지, 리뷰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징이 어떤지, 썼을 때 어떤지, 쓰고 나서 어떤지, 친구들과 얘기했었을 때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저는 오버롤 익스피리언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젠지들은 그거보다 그냥 멋진 제품을 훨씬 더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이라고 하면 럭셔리 프로덕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밀레니얼들의 77%는 그러니까 이제 제 나이대 세대들의 30대 주요 30대들의 세대들은 노블 익스피리언스 어떤 럭셔리한 경험을 제품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왜 젠시가 더 노블 프로덕트를 좋아해? 럭셔리 프로덕트를 좋아하지? 구찌 이런 게 그런 경험인가? 네, 저도 이거는 아무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네, 이건 당연한 거입니다. 이제 80%의 젠시들은 자기네가 코비드 동안에 휴대폰 사용률이 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젠시들의 87%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회사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이제 젠지를 타겟하는 B2C 컴퍼니들 아니면 소비자사들이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오늘은 짚어드렸어요. 저희 회사에 도입되길 바라고 우리 회사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회사 소비자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세상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어떤 우리가 팀이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